편의점 창업,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썸네일에서 보았던 이 탁구공. 이 탁구공만 여러분 손으로 뽑는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편의점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편의점 창업하려면 점주 임차 기준으로 못해도 1억 3천 정도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 들어가는 매장은 점주가 거의 최저임금을 가져가는 수준일 거고 좀 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뭐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상품대, 본사 가맹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탁구공만 뽑을 수 있다면 투자금을 제로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돈이 남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한 매장이 오픈하는데 보증금 8천만원, 본사 가맹비 2,200만원, 상가 중개 수수료 대략 400만원, 뭐 기타 비용 3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900만원 정도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점주가 상가 계약을 작업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점주님은 아까 그 탁구공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브랜드에서는 자기네 브랜드로 오픈하는 대신에 일시지원금을 2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점주분은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타 브랜드로 적지 않은 일시지원금과 배분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시지원금 2억을 선택했다면 편의점을 오픈하고 9천만 원이라는 여유자금까지 생겼을 겁니다. 만약에 저 돈을 받는다면 5년 동안 점주는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고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 본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모든 비용을 더하고 2억을 추가해도 그 이상 수익이 남을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 조건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점주의 수입은 당연히 더 좋겠죠. 점주 임차형이었으니까요. 누구는 큰 돈을 들여서 편의점 창업해도 망하고 앞으로 절대 안 한다고 하고 누구는 편의점 창업하면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나 심지어 돈이 남기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저 탁구공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 영상이 길어서 다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 탁구공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 이거는 뭘까요? 바로 담배 소매인 지정 추첨에 당첨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소매인 지정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접수한 후에 지정을 받아야만 담배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신축의 경우 7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 기간 중에 해당 번지 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신청하게 되고 만약에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자, 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 우선 지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선 지정자가 여러 명이라면 처음 말씀드렸던 탁구공 또는 종이를 이용해서 OX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첨을 뽑은 사람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 가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담배 대부분이 세금이고 얼마 남지 않는다던데 담배를 팔면 도대체 얼마가 남길래 이게 몇 억이라는 거고 그 몇 억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먼저 담배를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한 기사에 따르면 4,500원에 담배를 팔게 되면 마진은 약 9%이고 여기서 카드 수수료까지 납입하게 된다면 한갑 판매에 약 350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낮은 금액이죠. 담배를 하루에 100갑을 팔아도 35,000원이 남는다는 거니까요. 아니, 별로 수익도 안 좋은데 왜 편의점 본사에서는 몇 억이라는 일시지원금을 주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4대 브랜드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 담배 소매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간혹 담배 없이 오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신축 건물에 편의점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이 담배 소매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편의점 간의 출점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로 인해 상생을 위해서 자율규약이라는 것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규약 내용에 따르면 신축 상가에서 편의점을 오픈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된 사람만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선택한 편의점 브랜드만 신축 상가에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또한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50m에서 1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 처음 오픈한 편의점으로부터 50m에서 100m 사이에는 그 어떠한 편의점도 생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독점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점성이라는 것 때문에 편의점과의 조건 협상에서 우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점 본사에서는 몇 억이라는 돈을 소매인 지정받은 사람에게 왜 주는 걸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이익 구조를 따져봐야 됩니다. 편의점은 판매 이익에 대해서 본사와 경영주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GS25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 수익 배분율은 특약 시에 8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달 1,500만 원의 매출 이익이 나는 편의점이 있고 매달 4천만 원의 매출 이익이 나는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최대 특약 81%로 계약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매출 이익이 나는 곳은 본사가 매달 285만 원을 가져가고 4천만 원의 매출 이익이 나는 곳은 본사가 매달 76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두 곳의 매달 이익의 차이는 475만 원이에요. 5년 계약을 하니까 60개월을 누적하게 되면 무려 2억 8,500만 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81%로 계약한 매출 적은 A 편의점, 매출 높은 B 편의점이 있다고 봤을 때 매출이 높은 B 편의점에 지원금 2억을 퍼줘도 5년 동안 8,500만 원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일시지원금 제도라는 게 편의점 업계에 생기게 되었고, 이런 일시지원금으로 경영주는 오픈 전부터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 억까지 지원받고 오픈하는 경영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몇천,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담당자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야, 몇 억도 지원해 준다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위치가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가능하고, 배분율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편의점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매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찾는 방법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도 찾았다고 가정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 서류를 보면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뭐야, 담배 소매인 지정이 실패하면 편의점을 오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편의점은 계약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 실패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 조항을 넣습니다. 물론 이 조항 때문에 임대차를 거부하는 임대인들도 많지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바닥권리금 이런 유인책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완료한 후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면 분양계약서, 잔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사업자 등록증 우선 지정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에는 전자담배라는 상호로 소매인 지정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는 지자체도 많으니까 이거는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전자담배 상호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땡땡마트 혹은 땡땡슈퍼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지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복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매출이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우선 지정 대상자가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또는 내가 아닌 가족 아니면 동업할 지인 중에 우선 지정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서 동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우선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소매인 지정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신청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고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까지 완료되었다면 7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모두 몇 명의 신청자가 들어왔는지 그 중에 우선 지정자는 몇 명인지 구청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사를 나오고 실사 이후에 최종 추첨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추첨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표시 또는 당첨이라고 적힌 탁구공 또는 종이를 뽑으신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편의점 개발 담당 직원들과 미팅을 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최대한 조건을 많이 받으신 이후에 일시지원금도 받으시면서 투자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편의점 오픈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점 하면 담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왜 제일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님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기 때문에 담배가 꼭 필요하다. 담배 없는 편의점을 왜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담배 판매 안 하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경영주가 이익을 잘 가져가고 있는 편의점이 존재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제 편의점 간 자율계약에 따라서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오픈하게 되면 옆에 경쟁점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 지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담배 소매인 지정 과정이 성공하는 편의점 작업의 8할 아니 9할 그 이상입니다. 조건 받고 운영 잘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고 24시간 운영을 할지 말지는 이 다음이에요.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다 의미 없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짧게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이 과정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편의점 오픈하기도 전에 몇 억이라는 권리금이 형성되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영역도 절대 아닙니다. 본사 직원이 다 계약 찍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이렇게 상가 계약할 때 계약금 반환 안 되고 날리는 조건의 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 본사 직원이 회사 돈 몇백만 원씩 끌고 와서 계약금 날리는 행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에서는 야 조건 더 줘서 점주임 차량이라도 우리가 오픈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본사 직원이 아니면 선수들이 다 작업해놔서 계약할 수 있는 호실이 없다고요? 부동산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그 현장 준공 몇 년 전부터 가보셨어요? 흔히 말하는 선수들도 다 똑같이 부동산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는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의점을 오픈하면 수익이 괜찮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를 해보면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 권리 매매할 수 있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냥 편의점을 운영해본 점주라 편의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큰 권리금 주면서 가게 오픈하시려는 분들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이런 연락 받고 상담해 보다가 이분은 이 정도 투자금에 이 정도 수익을 원하시니까 이 정도 매장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소개 한두 번 해봤는데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가 나올지 전혀 계산을 못하니까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한두 번은 이런 과정을 해보고 직접 매출도 예상해보고 내가 오픈은 못하더라도 예상한 매출이 나오는지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부동산 설득은 어떻게 했는지 임대인 설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해봐야 내가 권리금을 주고 하더라도 적정한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저도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건 소개 또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줘봤자 여기저기 소문만 나고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겨서 저와 만나고 강의 내용도 습득하신 분들에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저한테 매장을 소개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영상에서는 담을 수 없는 실제 사례들을 강의에 담아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